모의고사 문제번호 21번입니다. 일단 0이 아닌 실수 m에 대해서 이랬어요. m은 0이 아니래. fx가 2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8x라는 3차 함수로 나왔어. 그 다음 gx는 마이너스 m분의 47 곱하기 x 더하기 m 세제곱분의 4. 그럼 직선이죠. 그 다음 두 번째 2mx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 요것도 직선이죠. 그럼 x가 음수인 구간이고 x가 양수인 구간이다. 요렇게 되는 거야. m이 뭐가 아니라고요? 0이 아니라 그랬지. 그럼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 두 개로 쪼개지겠죠. 그래서 m이 0보다 작으면 y축이야. 얘부터 먼저 분석을 해놓고 들어가자. 일단 뭐가 똑같아? y절편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만날 것이고 m이 0보다 작으면 얘는 기울기가 무슨 수가 돼?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음수지. 그럼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m이 0보다 크면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반대로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f랑 g 중 크지 않은 값을 hx라고 그랬어. 크지 않다를 다른 말로 해봐.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fx거나 gx다. 언제 fx야? 작거나 같으니까 f가 뭐 할 때? 작을 때. 그래서 f가 g보다 작을 때. 그럼 언제 gx야? g가 더 작을 때.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도 돼. 이 식의 표현하고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되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것처럼 대놓고 크지 않은 값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기출문제가 이거랑 비슷한 게 지금까지 다 세보면 한 7개 정도 있거든. 두 가지 표현을 다 써먹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일단 기억은 쉽다. 기억은 m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라고 숫자로 찍어줬거든. 그럼 일단 음수죠. 그럼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예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7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h의 얼마? 2분의 1을 구하래. h 2분의 1은 f 2분의 1이거나 g의 2분의 1 둘 중에 뭐 한 거? 작은 게 답이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그냥 f의 2분의 1을 계산해 보면 돼요. 대입하면 2 곱하기 8분의 1 마이너스 4 3차 함수에 대입한 거야. 그럼 g의 2분의 1은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네요. y 절편이 마이너스 4로 똑같네. 요거 음수고 양수니까 이게 더 크죠. 그래서 답은 이거 마이너스 5. 기억 참인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에서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인 상황을 그대로 깔아주고 뭐라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구하래.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요런 상태지. 요런 상태.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만약에 요렇게 돼요. gx가. 그러면 그래프로 따지면 다시 둘 중에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해갖고 함수를 결정해놓고 미분 가능성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식으로 풀면 너무 복잡해. 무조건 그래프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한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는 함수를 던져주고 미분 가능성을 주면 무조건 그래프로 판단할 것이다. 자, 그럼 대소 비교의 가운데 경계는 뭐야?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그래서 여기 지금 교점이 한 개 생기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하죠? 작은 거니까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쪽. 그럼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누가 아래에 있어? 흰색. 그러니까 흰색을 따라갈 거야. 즉 fx를 따라갈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교점 봐봐. 미분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라고 물어보면 이거 뭐야? 미안. 요거는 함수지. f란 말이야. 얘는 뭐야? gx죠. 즉 직선이라고. 곡선하고 직선이 붙어. 미분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직선이 접선이 돼야 돼. 그래야 미분계수가 같아질 수 있어. 근데 지금 요 놈은 접선이 아니잖아, 지금. 따라서 여기서 미분이 안 돼. 그 다음 gx 자체가 0에서 뾰족이니까 미분이 안 되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미분이 안 되는 점 몇 개? 2개 이렇게 세는 거야. 그럼 만약에 오른쪽에서 지금 교점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으니까 2개라고 쓴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그리면 3차 함수를 그려놓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접해버리면 hx는 초록색으로 그립니다. 이걸 따라갔다가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몇 개? 2군데서 미분이 안 돼.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hx는 어떻게 되느냐? 함수를 따라갔다가 직선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직선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함수로 바뀐 다음에 직선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원래 안 되는 거 셋, 네 군데서 미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때는 4개고 요때는 2개고 요때도 2개입니다. 그럼 니은을 봐봐. 미분이 안 되는 점의 개수가 2개입니다 라고 물었지. 얘네 2개가 되느냐 이게 되느냐를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양수 구간에서 직선하고 함수가 교점이 없느냐 중근이냐 2개 있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랬을 때 미분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지금 8x죠. 오른쪽에 있는 식은 이거 맞죠? 2개를 같다고 둔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하라는 얘기거든. 어디서? 0보다 큰 쪽에서. 그지? 그럼 그냥 방정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해요. 방정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하다. 넘겨버리면 2로 약분할 수 있죠. 그럼 x 세제곱 넘기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x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4지. 2로 나누면 더하기 2가 얼마? 0이다 이렇게 되네. 인수정리. 대입해서 0 되는 거 있어 없어? 있죠. 뭐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0이지. 그럼 조립제법으로 해보자. 1, 0, 마이너스 3, 2입니다. 1 대입하면 1, 1, 1, 1, 1, 병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0이죠. 그 다음 개수의 합이 얼마니? 0이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 개수의 합이 0이면 x 빼기 1이 무조건 인수다. 왜? 개수의 합이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식이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1을 대입할 수 있어. 그래서 요 식은 뭐가 되느냐? x-1의 얼마?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즉 원래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접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얼마? 1이고 요 놈이 마이너스 2야. 근데 우리는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리니까 이게 사라지고 접하는 상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이기 때문에 2개가 맞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니은까지 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는데, 기억니은 참이면 답은 5번이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면 확률적으로 90% 맞출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통계상 5번이 답인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작년 6월하고 작년 9월 평가원에서는 답이 전부 다 2번, 3번이었어요. 일부러 5번을 답으로 안 냈다고. 근데 또 작년 수능에는 5번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5번일 것이다는 아니란 얘기야. 알았지? 자, 디귿 갑니다. 뭐라 그랬어?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양수 m의 최대값은 6이다 이랬어. 봐봐.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보면 두 개, 두 개, 네 개죠. 하나짜리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음수에서는 하나짜리가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러 친절하게 양수 m이라고 한 거야. 그럼 m이 0보다 크니까 지워버렸어 아까. y 절편이 얼마였어 아까? m 세제곱분의 4였어요. 그지?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m이었어. 병신아 그냥 2m이야. 왼쪽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얼마? 47이야. 돼요? 그럼 y절편은 양수니 음수니? 양수 맞죠? m이 양수니까. 그럼 x축에 위에 있을 거고,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되죠.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래? m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계산을 먼저 하지 말고 언제 최대를 가질 것인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최대값만 딱 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상태에서 m을 증가시킬 거야. 그러면 m이 커지면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어디에 가까이 가? 0에 가까이 가지. 그러니까 y절편은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m이 커지면 얘가 밑으로 조금 내려오게 돼. 그 다음 오른쪽을 봐. 이제 기울기를 봅니다. y절편은 작아지는데 오른쪽의 기울기는 m이 커지면 어떻게 돼?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가파른 직선이 돼요. 근데 얘는 m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지. 기울기가 0이 된단 말이 뭐야?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완만해져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보다 더 완만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m이 커지면 y절편은 줄어들고 오른쪽 기울기는 가팔라지고 왼쪽 음수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요걸 파악해야 돼. 됐어요? 그럼 이제 갑니다. 3차 함수를 그립니다. 2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8x입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미분해갖고 0되는 극대극소를 찾는다. 또는 방정식의 실근을 조사해본다. 왜냐면 3차 함수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은 실근이 무조건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 얘는 실근이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세 개 있어. 그럼 만약에 실근이 세 개면 이 그래프야. 실근이 두 개여도 이 그래프야. 실근이 하나면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를 몰라. 그래서 그때는 미분해보는 거야. x로 2x로 묶어봐. x제곱 마이너스 4죠. 그럼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니까 실근 3개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때 y절편 요놈하고 여기 있는 이 극대값하고 대소관계 비교할 필요가 없어. m이 제일 커지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때 요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hx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곡선을 계속 따라가다가 여기서 직선으로 한 번 바뀌어. 맞아?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요거 한 개가 됩니다.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 m을 증가시킬 거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간다고. 이렇게 쭉 내려올 거라고. 그럼 오른쪽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가팔라진다고. 왼쪽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완만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차피 교점은 이쪽에서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럼 미분이 안 되는 점이 몇 개야? 한 개인 거지. 근데 이렇게 접해도 함수가 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함수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럼 미분이 안 되는 점은 어차피 요거 하나야.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가버리면 hx의 그래프는 곡선 따라가다가 직선으로 바뀌고 곡선 따라가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직선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미분이 하나, 둘, 세 군데서 안 돼요. 아, 요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언제가 답이야? 접할 때가 m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찾는 m은 어떤 직선? 음수 쪽에 있는 직선. 마이너스 47 m분의 47x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랑 2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뭐 할 때? 접할 때. 그러니까 니은은 양수 쪽에서 접할 때, 디귿은 음수 쪽에서 접할 때. 그냥 그 얘기라고. 자, 그럼 접할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봐봐. 원래 접선의 방정식을 풀 때는 셋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된다. 접점, 기울기, 밖에 한 점. 셋 중에 하나를 숫자로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무조건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접점을 모르죠. 그지? 기울기를 숫자로 아니? 아니지. 미지수 m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항상 지나는 정점이 생기니? 그것도 안 생겨. 맞아? 그래서 그냥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t라고 찍는 거야. 새로운 변수. 공통접선의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인드는 공통접선으로 푼다. 그럼 t에서 뭐가 똑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여기다 t 대입해. 마이너스 m분의 47 곱하기 t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랑 2 곱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8t가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같아야 돼?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죠. 미분의 뭐 나오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미지수 몇 개? mt 2개. 식 몇 개? 2개. 이거 연립해주면 m을 구할 수 있다. 연립을 할 때는 대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편해요. 근데 봐봐, 모양이 요놈하고 요놈하고 t만 곱하면 같아지지. 그 다음 마이너스 8t랑 마이너스 8을 봐봐. t만 곱하면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t를 곱할 거야. 그럼 t 되고 세제곱 되고 t 되고,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뭐 하면? 빼버리면 사라져. 뭐 남아요? m 세제곱분의 4랑 마이너스 4t 세제곱이 같다. 약분 세제곱이 같으면 1차가 같죠. 그러니까 n분의 1하고 마이너스 t가 같아요. 내가 찾는 건 m이란 말이야. t를 소거하자. 그럼 이제 여기 곱하기 전의 식에다가 t 대신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n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n분의 47 그대로고 6 곱하기 t 제곱이었거든. 그럼 6 곱하기 t 아니다 m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빼기 얼마? 8 이렇게 나옵니다. m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 8m제곱이 넘어가. m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47 곱하기 m이 되고 여기 m제곱 곱하면 죽고 넘어가니까 빼기 6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8하고 1 들어가고 6하고 1 들어가면 아니다. 6, 1 되면 48하고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m값은 얼마? 6이거나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근데 음수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6이다. 하고 참으로 푸는 거야. 그 다음 우린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 아까 내가 접점 기울기 밖에 한 점 셋 중에 하나를 숫자로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이걸 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 아까 니은처럼. 얘랑 얘를 같다고 둔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면 돼?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럼 봐봐. 2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고 넘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잖아. 근데 마이너스로 묶을 거니까 가로 안에선 다시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가 돼? 이런 방정식이 되지. 근데 지금 뭘 그리고 있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 음수인 직선이 이렇게 접할 때를 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접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찍어봐. 나머지 한 근을 베타라고 찍어봐.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뭐야? 알파하고 베타 맞죠? 근데 알파는 접점이니까 무슨 근이야? 중근이죠. 그럼 지금 요 식은 함수에서 직선을 뺐거나 직선에서 함수를 뺀 식 맞죠? 그럼 그게 최고차의 계수 2 그대로 쓰고 x-알파가 중근이면 제곱이 인수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이차항의 계수가 얼마니? 0. 3차항분의 2차항 하면 뭐가 나와? 세 근의 합이 나오지. 따라서 중근은 몇 번? 2번 더해.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해. 그게 얼마? 0이다. 그럼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요게 뭐라고? 마이너스 2알파라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전개해주면 1차항의 계수랑 상수항이랑 비교하면 알파 m에 대한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이거 두 개야. 내가 지금 접점을 t라고 안 찍고 알파로 찍었으니까. 그럼 결국 이걸 연립하는 거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접점 기울기 밖에 한 점을 모르면 갖다가 놓고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다. 괜찮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이니까 5번이 답입니다. 자, 30번 갑니다. 30번은 3차, 4차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그래서 오른쪽 여백에다가 필기를 쭉 해놓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공간이 부족하면 15페이지에 미적분 두 문제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필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 거기부터 먼저 필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적분에서도 했기 때문에 개념 설명 없이 3차, 4차 함수의 성질을 갑니다. 자,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첫 번째, 요렇게 함수가 그려져. 요렇게 함수가 그려져. 이게 x축이야. 요 점의 좌표를 그냥 숫자라고 할게. 1이라고 하자. 요 놈을 7이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극소가 되는 x좌표를 미분하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다. 를 기억해야 돼. 요만큼하고 요만큼의 길이비가
2대 1이다. 이게 3차 함수의 성질이에요. 모든 3차 함수가 다 이렇게 된다. 증명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x축이잖아. 1이 근이고 7이 근이죠. 근데 1이 무슨 근이야? 중근 맞죠? 그럼 x-1의 얼마? 제곱이 인수고요. x 빼기 7이 인수인 거야. 얘를 미분만 하면 돼. 미분해갖고 0 되는 값을 찾으면 요 새끼죠. 미분하면 2 곱하기 x-1, x-7 플러스 x-1의 제곱. 그럼 뭘로 묶여? 얘로 묶이죠. 그럼 x-1 하면 몇 x? 2x 더하기 x 3x 맞지? 마이너스 2 곱하기 7 빼기 1인 거죠. 그럼 얘가 0 되는 거 얼마? 1이지. 요게 0 되는 게 x는 3분의 요렇게 돼. 맞아? 알파 베타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어떻게 구해? 2개 더해서 3분의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2 곱하기 7 플러스 1 곱하기 1 분모는 3 2대 1 내분점이라고. 그래서 전체 길이가 얼마니? 6이잖아. 그럼 여기가 길이가 4고 여기가 2란 얘기죠. 그래서 요즘 x좌표 얼마? 5다. 이렇게 풀 수 있어? 외워야 돼 이제. 이걸 기억해야 문제를 빠르게 풀어갈 수 있어. 기억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한 대로 하는 거야. 식을 세워서 미분해야 돼. 그럼 얘가 0 되는 점 이거 얼마지? 마이너스 15 맞죠? 그럼 x는 얼마? 5 이렇게 찾아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두 번째 이거 2차 함수야. 2차 함수야.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입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이 있어. 뭐 분의? 6분의 최고차의 계수의 절대값 두근의 차의 몇 제곱? 세제곱. 그걸 요따 써먹을 수 있어. 뭔 소리냐? 3차 함수가 있어. 요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할 거야. 요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할 거야. 극대극소가 되는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a 곱하기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돼? 2차 함수가 돼요. 요렇게 내려오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입니다. 그러면 이거 넓이 뭔데? 이 공식 쓸 수 있는 거 알겠지? 그죠? 도함수의 최고차의 계수는 얼마야? 미분하면. 맞지? 그러면 요거는 6분의 몇 a? 3의 2의 절대값. 그럼 약분하면 2분의 최고차의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이 극대값 극소값의 차야. 극대값 극소값의 차가 요렇게 된다. 2분의 최고차의 계수의 절대값 두근의 차의 세제곱. 됐어요? 두 개는 필히 기억하자. 필히 기억하자. 미적분에도 다항함수 3차, 4차 함수랑 초월함수를 섞어갖고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때도 이 성질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이가 빨라진다. 연습 3차 함수입니다. 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됐어? 극대값이 8이야.
극소값이 4라고 갑시다. 길이를 x라고 합니다. x 얼마를 찾을 수 있다고. 두 개 빼면 얼마야? 이거 알파 베타라고 해봐. 그럼 4가 뭐 분의? 2분의 최고차의 개수. 두 개 뺀 게 x지.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되죠? 그럼 만약에 이걸 2라고 줬으면 요것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4차 함수로 간다. 똑같은 흐름으로 갈 거야. 3차 함수 여기 봐. 제곱이 인수고 실근 하나를 가지면 몇 대 몇? 2대 1이라고. 그럼 4차 함수 중에서 세제곱을 근으로 가지는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려져요. x축이 이렇게 통과하면 요 점의 x좌표가 1이고 여기 만나는 점이 5입니다. 돼요? 그러면 변곡점하고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x를 여기 있는 극소가 항상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돼요. 3차 함수는 무조건 2대 1, 얘는 3중근을 가질 때 3대 1. 그럼 확장할 수 있지. 5차 함수에서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럼 그때는 몇 대 몇? 4대 1이겠지. 6차 함수면 5대 1. 그런 식으로 계속 뿌려지는 거다. 그 다음 이거랑 같은 짓을 한 번 더 할 거야.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되죠. 변곡점의 x좌표 찍어. 자, 봐봐. 감소하지. 아래쪽에 있어야 돼. 또 감소해.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접해야 돼. 극소니까 방정식의 근이 되면서 이렇게 통과해야 돼. 맞아요? 그럼 요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를 미분했죠? 그럼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가 돼? 맞지?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고 요거 얼마게? 3대 1 내분점이니까 전체 길이 4잖아. 그럼 3, 1이니까 이거 4겠지. x좌표가. 그럼 여기 4 쓰고 1 쓰면 x-1은 뭐? 제곱이 인수고 x 빼기 4가 인수인 거 맞죠? 이건 니네 외우지. 이거랑 비슷한 공식이 3차 함수도 있어. 3차 함수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하필이면 x축이 접선일 때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접선이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하면 분모가 12로 늘어나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놈의 넓이는 요 점하고 극소값하고 함수값의 차가 이거의 넓이랑 같을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요식을 쓸 수 있다고. 그럼 4였잖아. 12분의 4a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요 길이는 아까 3차 함수면 분모에 2가 들어가. 그럼 이건 4차 함수면 분모에 3이 들어가고 최고차의 개수 쓰고 뭘 찾아야 돼? 극소가 되는 x좌표, 변곡점의 x좌표 두 개를 빼서 얼마?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라고 생각하고 일반화해서 쓴 거야. 함수를 그냥 ax 4제곱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얘는 4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일 거니까. 그럼 12분의 4a니까 3분의 a로 바꾼 거고 두근의 차의 4제곱이다. (30번) fx가 4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래. 그때 gx를 인테그럴 t부터 x까지 fs ds로 정의했습니다. 아니 저 다 안 썼니? 다 썼죠? 갑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대요. 그럼 봐봐. x 같은 변수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gx를 풀 때 t는 뭐야? 미지수가 아니야. 숫자 취급이야. 그러니까 거기 박스 있죠. 그 박스를 보고 gx의 식을 찾기 전까지는 t는 숫자야. 얘는 상수 취급이야. 언제부터 미지수야? h를 찾을 때부터 미지수야. 자,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몇 가지를 한다고? 2가지를 한다고. 첫 번째, GA가 얼마? 0. GT가 0. 됐지? 그 다음에 G'X는 뭐? SS밖에 없으니까 대입하면 되니까 FX 맞죠? 요걸 찾아놓고 들어가. 그러니까 3차를 적분했으니까 GX는 4차 함수예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겠죠. 4번 조건을 보니까 F'의 A가 0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미분하면 되지. G2'의 A가 0인 거죠. 우린 이과란 말이야. 2번 미분해서 0 되는 게 A야. 그러면 GX는 X는 A에서 변곡점이라고.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조건이 GX 마이너스 GA의 절대값이래. 미분 가능성을 따진대. 어떻게 한다고? 얘가 0 되는 근에서 맞지? 그럼 gx의 그래프랑 y는 ga 상수함수의 교점에서 이 얘기죠. 따라서 g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그래프가 극소 2개, 극대값을 가지는데 극소 2개 다를 때. 두 번째는 극소값 2개가 서로 같은 이런 형태. 요놈하고 요놈을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극대에 대해서 선대칭이 돼요. 근데 이건 선대칭이 안 된다. 두 번째 그래프가 이 새끼야. 삼중근을 가질 때 변곡점의 미분계수가 0일 때. 세 번째 그래프는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서 조금 틀어질 때. 네 번째가 변곡점이 없을 때. 근데 A에서 변곡점을 가진다 그랬잖아. 자, 근데 생각해. 2번 미분해서 0이라고 무조건 변곡점이니? 아닐 수 있지. 뭐가? x 4제곱의 식은 함수가 이렇게 되거든? 변곡점이 있어 없어? 없죠. 한 번 미분하면 4x제곱, 세제곱. 한 번 더 미분하면 12x 뭐? 제곱이니까 극소점이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일 때는 여기가 a인 거야. 이해돼? 변곡점은 무조건 어디 사이에 있어? 극대랑 극소 사이에 있어. 왜? 극대는 위로 볼록에 있고 극소는 아래로 볼록에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이게 변곡점이고 이게 변곡점입니다. 여기는 얘가 변곡점이고 얘가 변곡점인데 둘의 y좌표가 같아요. 여기서는 요게 변곡점이고 요게 변곡점입니다. 여기서도 이게 변곡점이고 이게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그래프는 변곡점을 2개씩 갖고 있고 요것만 변곡점이 없다. 그럼
y는 gx를 그렸어. y는 g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야 되지. 교점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셋, 네 개 생기죠. 거기서 미분계수가 0이면 미분 가능, 0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하다 그랬어. 왜? 절대값은 부호만 바뀌기 때문에. 미분계수 0 아니죠? 0 아니죠? 0 아니죠? 0 아니죠? 그럼 미분이 안 되는 점 몇 개야? 4개 나온단 말이야. 탈락. 하나밖에 없다 그랬거든. 요게 A면 이렇게 되니까 2개 생기죠. 탈락.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서 미분이 안 되지. 탈락. 이 미분이 안 되죠. 미분계수 0이 아니니까. 탈락. 탈락. 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다 돼버리죠. 하나가 있다 그랬으니까 탈락. 그럼 여기서는 요거는 2개지. 탈락. 답이 이거다. 그래서 나번 보기 얘가 미분이 안 되는 점 몇 개라 그랬어 지금? 1개라 그랬지. 이렇게 읽는 거야.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야. 그 중에 1개가 근인데 미분계수가 0이 아니야.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지. 3개가 미분이 다 된다는 얘기죠. 3중근이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거다. 그렇게 가는 거야. 다시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안 되는 점의 개수는 방정식의 근인데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점의 개수야. 그걸 써놓으세요. 방정식의 근인데 미분계수가 0이 아니다. 그게 1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나머지 3개는 미분계수가 0이 돼야 한다. 그래서 3중근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 박스를 보고 요 그래프라는 걸 확인해야 돼. 그럼 요 놈이 뭐야? A인 거거든. 근데 봐봐. 얘를 이렇게 대칭해도, 즉 뒤집어 이렇게 돼도 이렇게 그으면 미분 가능, 미분이 안 되는 거 1개. 둘 중에 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종류가 2가지다. 그럼 그건 이제 밑에 조건 보고 찾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HX를 정의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하고 박스를 보고 뭘 찾는다고? GX가 이거라는 걸 찾는 거야. 자, 그럼 GA를 뭐라 그랬어? HT라고 정의했어. A 집어넣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T부터 A까지 FSDS죠. 뭐가 미지수야 지금부터? 이 새끼가 미지수야. 맞지? HT라 그랬으니까 T가 미지수라고. 앞에 있는 저 X 역할을 T가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아래 끝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귀찮거든. 윗끝 아래 끝에 자리를 바꾸면 뭐가 변해? 부호가 변하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FS DS로 정의할 거야. 그럼 H도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 맞죠? 2가지를 합니다. 아래 끝, 위 끝이 같아지는 X값이 뭐야? A. HA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럼 A에서 함수값이 0인 거야. 그 다음 H 플라임 T는 뭔데? 마이너스 F 플라임 T죠. 미안, 마이너스 FT. GX의 도함수가 F야. H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F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얘를 대칭시키라는 얘기지. 부호가 변했잖아. 다시. 도함수가 F인데 얘는 도함수가 마이너스 F잖아. 부호는 바뀌었잖아.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를 바꿔 이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HT의 그래프는 얘네 두 개를 대칭시킨 두 가지다.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여기가 지금 A잖아. A의 함수값이 얼마래? 0이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축이야? X축이란 뜻이야. 두 번째,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가서 여기가 A고 이런 느낌인 거야. H3이 얼마래? 0이라 그랬지.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0 되는 게 이거랑 이거랑 두 개 있죠. 그럼 얘가 0이 3이냐 얘가 3이냐 결정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랑 두 개 있죠. 결정을 해야 돼. 그럼 경우가 너무 많아져. 그 다음 먼저 봐. HT는 몇 차 함수게? 3차 함수를 적분했으니까 4차지. 3차 함수를 적분했으니까 4차죠. T는 뭐에서? 2에서 최대값 27을 가진대요. 극대값이 최대값이죠. 요게 2란 뜻이야. 여기가 2란 뜻이에요. 즉 이걸 보고 H의 2는 얼마? 27이고 H 플라임 2는 얼마? 0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3의 함수값이 0이잖아. 그럼 얘는 2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3이야. 얘는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야. 됩니까? 그럼 아까 성질 몇 대 몇? 3대 1이라고. 근데 실제 길이가 1이죠. 2, 3이니까. 그럼 여기 실제 길이가 3이 돼야 되지. 그럼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거는 요만큼이 3이고 요만큼의 1의 비를 가져야 돼. 근데 실제 길이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여기는 얼마? 3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럼 요 새끼는 얼마? 3분의 5가 되겠네. 되나요? 내가 찾는 건 fx입니다. fx입니다. 요 놈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fx잖아. 그럼 이거의 도함수의 부호만 바꾸면 되지. 따라 내려가. 요게 따라 내려가. 증가니까 양수 쪽에 있어야 되죠. 내려갔다가 접하고 올라가서 감소해야 되니까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2고 이게 마이너스 1이겠네. 요거는 증가니까 양수, 감소니까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해야 돼요. 이게 3이고 여기가 2입니다. 되죠? 뭘 안 써먹었어? 27을 안 써먹었지. 이게 X축이잖아. 요점의 Y좌표가 27이죠. 이만큼의 길이가 27이지. 넓이가 27이라는 뜻이야.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12분의 요놈의 최고 차이 계수 얼마게? 마이너스 FT니까 F의 최고 차이 계수가 4였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겠지. 그럼 그거의 무슨 값? 절대값 곱하기 두근의 차 얼마? 3의 몇 제곱? 2하고 마이너스 1 빼니까 3의 4제곱. 약분하면 3이죠. 약분하면 3의 세제곱 27 맞지? 이게 답이다. 얘는 이거의 넓이가 12분의 4의 절대값 하고 3에서 2 빼면 얼마? 1이잖아. 1의 4제곱 되는 거니까 이건 넓이가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극대값이 27이 되지를 못한다. 요게 답인 거야. 그러면 fx는 최고 차이 계수 4라 그랬죠. 마이너스 1이 무슨 근? 중근. x 플러스 1의 제곱이 인수야. 2가 실근 하나.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다. 이걸 이 성질을 안 쓰고 풀면 적분하고 해갖고 이렇게
미지수를 찾아가야 돼요. 그럼 여기 5 대입하면 4 곱하기 6의 제곱 3 36 곱하기 12 72 63 432가 답이었다. 그런 느낌입니다. 프린트 7페이지 29번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예를 먼저 들어줄게. y는 2분의 3x라고 하자. y는 2분의 3x라고 하자. 요렇게 그릴 거야. 됐어? 2 대입하면 얼마가 돼? 3이지. 그럼 격자점을 셀 때는 눈금 표시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아요. y는 1, y는 2. 처음부터 그릴 때 y는 1, y는 2, y는 3, 1, 2, 3, 4 이렇게 그려놓고 찍어야 돼. 그래야 찾기가 쉬워. 그냥 그래프만 그려놓고 그 아래 몇 개가 있는지 찾으려면 복잡해요. 잘 봐라. 0,0 지나죠. 2분의 3x야. 몇 개 차이 나게? 하나 차이 나. 지금 거기 보면 n 플러스 5랑 n 플러스 6이 있잖아. 하나 차이 난단 말이야.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n 플러스 5분의 n 플러스 4분의 n 플러스 5 맞지? 그지? 하나 차이 나죠? 연속한 두 자연수는 무조건 서로소인 거 알겠니? 연속한 두 자연수는 무조건 서로소야. 분모분자가 서로소면 이 값 전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x는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이 나오는 순간 자연수가 돼요. 그럼 여기 1하고 2를 찍으면 2일 때 함수값 3을 찍어.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거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중간에는 xy가 자연수인 점이 한 개도 없다. 이해돼? 분모랑 분자가 뭐가 되면? 서로소가 되면 끝점을 찍기 전까지는 중간에 자연수인 점이 한 개도 없다. 그거 하나 생각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그러냐? 이게 이해가 편하니까. 그럼 지금 요 문제를 봐. 예를 들어봐. n에 뭐 대입할래? 1은 너무했어. 4 해보자. 밑에가 n 플러스 얼마야? 4지. 그럼 여기는 8이 찍혀야 돼요. 여기는 뭐가 찍혀야 돼? 9가 찍혀야 돼. 그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우와! 혼자 신났어 지금. 됐어?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8분의 9 곱하기 x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 맞지? 9로 묶을 수 있죠. 그죠? 근데 8분의 9 하나 차이 나니까 무슨 소야? 서로 소지. 따라서 직선을 내가 연결을 시키면 1을 대입하면 8보다 커. 맞아? 그러니까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야. 8하고 8을 연결하면 직선이야. 직선이 있는 모든 점이 다
격자점이 돼. x가 자연수면 y는 알아서 자연수가 돼요. 근데 8분의 9가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이 주황색 직선보다 조금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때 노란색 직선 위에는 중간에는 x가 자연수여도 y가 자연수가 되는 점이 단 1도 없다. 그래서 이걸 날려버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격자점의 개수를 세도 답이 똑같다 이겁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얘는 격자점이 아니라 뭘 만들려고 그랬어? 사각형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럼 이 안에 격자점이 몇 개 있는지부터 세야 되죠. 1일 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조심해야 돼. 정수랑 자연수를 구분해야 돼. 지금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 그랬죠. 그러면 y는 1과 x는 1을 표시하고 요 안에만 그리면 되는 거야. 정수라 그러면 x축, y축까지 포함. 그럼 n이 8이 됐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사각형이 요거부터 나오게 되는 거 알겠어? 1개, 2개, 3개, 4개, 5개 나오죠? 그죠? 그 아래쪽이 자 1, 2, 3, 4, 5 하나 줄지. 하나 더 줄어. 하나 더 줄어. 1개가 줄어. 이해돼? 즉 n이 4면 여기 있는 거 전체 다야. 만약에 n이 3이 되면 7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윗줄에 있는 이 주황색 대각선에 있는 5개가 다 사라지지. 이때가 n이 3일 때라고. 그럼 밑에 있는 요거만 되는 거죠. 하나 더 줄여. n이 2가 되면 6이고 6에서 출발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이 4개가 다 사라지죠. 즉 n이 1이면 n이 1이면 여기 3이잖아. 아니지. n이 1이면 5 요거죠. 그럼 그때는 요렇게 될 거니까 n이 1일 때는 1개, 2개. n이 2가 되면 거기다가 3개 추가. 3이 되면 4개 추가. 4가 되면 5개 추가. 5가 되면 6개 추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따라서 1 더하기. 맨 처음에 1일 때가 뭐야? 1 플러스 2로 출발하지. 2일 때가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개 추가. 3일 때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죠. 요거보다 하나 큰 숫자까지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n이면 1부터 뭐까지의 합? n 플러스 1까지의 합. 이게 an인 거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다. 즉 처음부터 일반화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무거나 예를 하나 들어. 그 다음 살짝 바꿔. 살짝 바꿔. 수열처럼 푸는 거야. 3개 정도를 찾아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뭐? n 플러스 2입니다. 그걸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더하는 거다. 그냥 전개하고 계산해도 되는데 복습하자. 수열에서 자주 나오는 공식이 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일반항 자체가 이웃한 두 항의 곱일 때 답이 뭐가 된다고? 두 개를 곱하면 답이 뭐가 된다고? 그럴 수 있어. 기억해. 두 개를 곱하면 하나 큰 3분의 분자도 n부터 3개를 곱하면 돼. 3개를 곱하면 4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됐지? 자, 그럼 얘는 2분의 1은 숫자니까 밖으로 뺀다.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2 연속한 숫자인데 k가 아니잖아. n-1을 집어넣어봐. 그럼 시그마에 n 곱하기 n 플러스 2로 바뀌는 거 맞죠? n 대신은 뭘 집어넣었어? n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동. 그러니까 얘는 2부터 9까지야.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해서 1 대입한 건 빼면 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표정이 왜 이래? 웃어 빨리. 뭐하러 저걸 하지? 하지마. 9 곱하기 10 곱하기 11이라고. 빼기 얼마? 1 대입하면 2를 뺀다. 약분하면 3, 계산하면 164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